잠깐. 미엔탈스키가 허세를 부리는군.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냥 이 자리 없다고 생각해버려. 친구들, 저자는 배신자야. 스스로의 젊음을 배반한 자고 이상이 없는 자란 말이야. 흥분한 시폰이 푸르스름한 공기 속에서 그림자와 햇빛이 덮인 마당의 굳은 흙 위에서 소리를 질렀다. 야, 이 한심한 놈아. 도대체 어떤 이상인데 네가 품은 이상이란 게 설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상이라고 해봤자 결국 너랑 다르지 않겠지? 미엔투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의 말에 더욱 흥분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저자의 이상이란 게 코가 길고 느끼하면서 불그스레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겠어? 안 보이냐고, 이 멍청이들아. 이제 우린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할 거야. 너희들은 말이야, 진짜 남자들, 그러니까 문지기와 농부, 장인, 직공, 머슴의 자식들, 우리 또래 그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르지? 우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취급한다고. 청년을 이기고 건달을 지켜야 해. 건달을 지키라고. 아이들은 더욱 동요했다. 화가 난 학생들이 서로 덮치면서 뒹굴었다. 시포는 팔짱을 낀 채 움직이지 않았고 미엔투스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담장 밖의 어머니들, 아줌마들 역시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흥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빵과 버터를 입에 쑤셔 넣으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미엔투스 공께선 추잡한 분이신가? 시폰 공께선 이상주의신가? 자, 쳐봐. 쳐보라고. 까짓것 막 가는 거야. 이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스포츠에 관해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무슨 축구 경기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척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들 중 하나가 이 열정적이고 격렬한 논쟁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고 곰곰이 생각했으며 역시 얼굴이 시뻘개졌고 결국 시폰 혹은 미엔투스 편에 가세했다. 햇볕이 내리쬐는 벤치 위에 웅크리고 있던 선생은 비몽사몽 상태에서 이 젊음의 순수를 음미하며 중얼거렸다. 아, 귀여운 머저리들. 모두가 흥분에 휩싸인 이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다. 뜨개질한 스웨터와 플란넬 바지를 입고 왼팔에 금팔찌를 낀 그 아이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너무도 평온한 모습으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코피르다! 양쪽 아이들이 모두 소리를 질렀다. 코피르다! 우리한테 와! 모두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양진영 모두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그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채 발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문직이나 장인들, 불황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다 무식한 인간들인데. 시폰의 편이 된 피조가 소리질렀다. 그럼 여고생은? 여고생들의 생각도 상관이 없어? 여고생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저기서 서로 대받으며 말이 이어졌다. 여고생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더러운 것을 좋아해. 그때 시폰이 경멸하듯이 말을 자르며 이렇게 말했다. 여고생이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진짜 숙녀들의 생각이라고. 진짜 숙녀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일 거야. 미엔투스가 그의 곁에 다가서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폰, 너 우리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한 말 취소해. 그럼 나도 취소하겠어. 우리 둘 다 아까 말한 걸 취소하는 거야. 사과를 할 용의도 있어. 네가 청년들에 대해서 그 한 말만 취소한다면, 그리고 네가 동정을 떼기만 한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청년은 포기해. 그럼 나도 건달을 포기하겠어. 너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필라스치키야비치. 이것이 시폰의 진짜 이름이었다. 는 솔직하고 맑은 하지만 내적인 힘이 담긴 시선으로 상대를 뜯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그런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본 후에는 자부심에 찬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이렇게 대답했다. 난 이상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미엔투스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자, 얘들아, 이 청년의 얼굴을 깨부숴버려. 얼굴을 깨버리라고. 청년들이여, 나와 함께하라. 필라스치키에비치가 외쳤다. 날 지켜줘. 나는 동정을 지키고 있어. 난 바로 너희들 편이란 말이야. 날 지켜줘. 이 소리를 들으며 몇몇 아이들은 바로 자기 안의 청년이 건달에 맞서 싸우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시폰을 둘러싸고 미엔투스 지지자들과 맞섰다. 주먹이 오갔다. 시폰은 커다란 돌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자기 편을 응원했지만 그들은 미엔투스 편에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뒤로 물러나더니 흩어져 버렸다. 청년의 신조가 패한 것이다. 이 재앙을 보며 시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보이스카우트의 행진이라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다. 일어서라 죽은 자여, 일어서라 청년 형제들이여, 일어나 싸워라 죽어가고 되살아나는 형제여. 이내 여러 명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 노래는 점점 부풀고 커지면서 넓게 퍼져갔다. 젊은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시폰을 따라 먼 곳의 별을 향해 그리고 적들의 코를 향해 시선을 보내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상황에서 적들은 주먹에 힘을 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말이다.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은 여전히 하늘의 별을 향해 콧대를 세우고 점점 더 장엄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다. 미엔투스 편의 아이들은 어쩔 줄 모르고 이 말 저 말 더듬거리다가 몸을 이리저리 꼬았다. 그러다가 아무렇게나 손을 휘저으며 하나씩 멀어져 갔다. 결국 미엔투스는 잔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다. 악몽을 꾸다 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잡아당기는 곳에 숨막히는 곳에 있게 될 때가 있다. 젊음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낡은 한물간 시대착오적인 그런 곳에 대해서 꿈을 꾸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나와버린 곳, 옛날의 것, 젊음의 것, 오래전에 버렸고 이제 때가 지나버린 그곳. 예를 들면 순진함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다. 과거의 문제는 잘난 노파들한테 줘버리고 오직 오늘의 문제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어른들은 행복하다. 정말 3배나 행복하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민족에게 있어서나 이 선택은 결정적이다. 하지만 때로 합리적인 성인이 눈 깜짝할 사이에 성숙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그 시대의 정신과 역사의 리듬에 반대되는 너무 젊거나 너무 오래된 주제에 맞닥뜨렸을 때가 그렇다. 사실 세상을 순진하고 어린애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주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결국 핌코가 더없이 능숙하고 경험 많은 현학적 훈장에 걸맞는 실력으로 우리를, 나와 내 친구들을 어린애가 되는 논리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나를 작아지게 하고 가차없이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